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킴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최근에 제가 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지금도 목소리가 제가 듣기에도 좀 불편한데, 그래서 좀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최근에 이메일을 받아보고서 이거는 꼭 답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 3학년 편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게 한국적인 마인드예요. 한국은 보통 편입하면 3학년 편입인데, 미국은 그렇진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 보통 한 2학년 정도, 2학년, 그쵸? 2학년 1학기나 2학기 정도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도 이제 또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수업을 듣는데, 미국은 편입이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요. 최소 몇 학점, 최대 몇 학점.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최소 몇 학점을 맞춰. 예를 들면 뭐 30학점을 맞춘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 해서 그 유니버시티를 다니죠. 다니면서도 유니버시티가 아무래도 학비가 비싸니까 최대 몇 학점까지는 뭐 학교 밖에서 수업을 들어도 인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다시 커뮤니티 컬리지에 수업을 또 야금야금 듣고 아니면은 한국의 독학사 시험 같은 게 이제 미국에도 있어요. 그런 시험을 봐서 학점을 취득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한국처럼 3학년에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학년에 편입 많이 하고요. 2학년쯤 됐을 때 2학년 과정에 이제 편입을 많이 하고, 또 편입하면서 다니면서도 학교 밖에서 다른 수업을 들어서 이제 보충합니다. 굳이 3학년 때 편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학교를 붙는 게 더 중요하고 또 장학금의 기회가 열렸을 때 다니는 게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가장 적절하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 들어가서 유니버시티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좀 돈을 아끼는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을 많이 선택합니다.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한국에서 학사학위가 미국에 오면 인정받는 건 일도 아니에요.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뭐 1학년, 2학년 다녔을 때 그 중간에 학점을 미국에 인정받아서 편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2년 다녔다고 그래서 그 2년치가 전부 다 인정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일부 학교는 뭐 어느 정도 해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2년치 모두 100% 받을 거를 희망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선택의 폭을 확 줄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어떤 학교는 한국과 어떤 계약이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프로그램과 계약을 맺어서 한국에서 2년 공부하고 미국에서 2년 공부하면은 미국 학위를 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진짜 많지가 않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닐 수도 있죠, 그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굳이 2년까지 다니고서 미국에서 3년 편입을 원한다 하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 좁아지고,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것보다는 그냥 한국에서 만약에 지금 1학년이라면은 1학년까지 다니고 미국에 와서 어학연수 해봐서 내가 미국에 잘 맞는지, 어차피 어학연수 와서 공부하는 거는 본인한테도 꽤 좋은 일이니까 생활해보고, 미국에서 생활이 좀 더 괜찮다 하면은 미국에서 다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한국에서 꽤 마음에 드는 대학을 다니고 있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좋고, 한국 생활이 불만족스럽지 않은데, 굳이 미국에 오라고 저는 말을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뭐 괜찮다 하면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 다니고 졸업한 후에 미국에서 석사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석사 하면 일단 거부감 굉장히 많이 가지세요. 난 공부 더 이상 안 할 거다. 학사하기 충분하다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대학교 이미 붙어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한 2년까지 다니고 미국에 다시 오면은 또 어학연수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다시 또 대학교 1, 2학년을 다닐 수 있으면 어차피 시간이 늘어나요. 그런데 한국에서 대학교 4년 다녀서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석사 2년 하면은 거의 버리는 시간과 돈과 없이 오히려 석사학위가 더 생기니까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다면 그냥 잘 마무리하고 미국에 와서 석사 2년 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서 전 이 방법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돼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하면은
나는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생활 충분히 즐겁게 했고, 경험할 거 다 경험해서 더 이상 미련 없고, 미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다 하시면 미국에 오시면 되고, 아니면 한국에서 큰 불만 없이 살고 있고,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그 나중에 좀 고민해 보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확신이 안 서니까 미국 생활부터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한국에서 이제 학교 다니는 거 잠깐 휴학하시고, 미국에 어학연수 와서 한 1년 정도 지내보면서, 일단 미국에 와서 지내보면서 고민해 보셔도 돼요. 요즘 뭐 대학교 다니면서 뭐 인턴 비자로 해외도 많이 나가고 어학연수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미국에 오셔서 결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에서 1, 2학년 다닌 모든 다니면서 취득한 학점이 미국에서 인정을 얼마나 받을지는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운이 좋아서 한 서너 과목 정도밖에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본인의 미래를 잘 설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컬리지에서 어학연수를 받으면, 그러니까 컬리지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에서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좀 더 아카데믹한 것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이제 어휘력도 더 많이 이제 신경 쓰게 되고 문법도 좀 더 보게 되고 그래서 실용적인 회화보다는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해서 공부가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점은 내가 앞으로 공부할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 듣는 게 더 좋겠죠. 사설 어학연수 과정도 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뭐 개인 튜터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일상생활에 가능한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도움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유학생으로서 아니면은 앞으로 유학을 할 예정이라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듣고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을 들으면 그 학교를 갈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중점으로 하는 영어를 하고 싶으시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운영하는 아니면은 4년제 대학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커뮤니티 컬리지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나중에 컬리지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고, 하나는, 실생활을 위한 어떤 영어 프로그램, 넌 크레딧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커뮤니티 컬리지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교육 복지를 위한 어떤 그러니까 단체가 아니고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컬리지, 그 커뮤니티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지, 정책을 위한 그런 어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미국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민을 왔다던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랭귀지만 같이 썼다던가 이런 식으로 영어가 원활하지 않은 미국 사람들을 위한 넌크레딧 수업이 있는데 이거는 넌크레딧이다 보니까 좀 더 일상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DCCD 같은 경우는 일상 영어 회화 아니면 비즈니스 영어 회화 이런 식으로 조금 프로그램이 더 갈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넌크레딧 수업을 듣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수업은 내가 시간을 맞춰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는데 좀 근무 스케줄이 일정치 않다라던가 아니면 일이 좀 늦게 끝난다거나 아니면 주중에 시간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튜터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튜터를 받고서 개인적으로 이제 영어 수업, 1대1 수업을 받고서 영어가 더 늘었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꼭 커뮤니티 컬리지 다니는 거 말고도 뭐 튜터를 받는 법 아니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 다니는 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영어를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키우고 싶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업무적으로 영어를 많이 써서 좀 더 비즈니스 영어를 많이 쓰고 싶은지 아니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적인 영어를 좀 더 많이 공부해서 좀 원활한 생활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앞으로 미국에서 좀 더 공부를 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으시면 되고요. 커뮤니티 컬리지에 있는 영어 프로그램 웬만하면 다 괜찮아요. 그래도 그 커뮤니티 컬리지에 있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에서 어떤 티칭을 하려면 꽤 자격 요건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커뮤니티 컬리지 영어 수업은 괜찮으실 텐데, 이 커뮤니티 컬리지에는 크레딧 수업이 있고, 넌 크레딧 수업이 있고, 넌 크레딧 수업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이제 수업을 고르시면 되고, 학교에 가시면 아마 레벨 테스트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꽤 괜찮고요. 하지만 일 때문에 너무 바쁘시다 하면은, 주변에서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튜터 선생님 구하는 건 좀 쉬우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구했냐 물어봤더니 보통 교회 나가서, 미국 교회 나가서 이렇게 뭐 물어본대요. 내가 영어 공부 좀 하고 싶은데 하면은 은퇴한 선생님들, 아니면 여름방학은 좀 길어요. 텍사스 같은 경우 한 3개월 반 정도 되는데, 그 여름방학 동안 이제 교사분들이 부업으로 이제 튜터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튜터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튜터를 잠깐 받았는데, 그게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한테 튜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케어에서 일을 할 때, 영어가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영어가 안 늘고, 이 데이케어에 맞는 또 영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같이 일하는 선생님한테 나 영어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 선생님이 흔쾌히 오케이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1시간 정도 그 선생님한테 따로 이제 영어 공부하듯이 이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튜터를 이제 구하셔서 공부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에요.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방향성 생각하셔가지고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들으셔도 되고, 뭐 커뮤니티 컬리지 안에 넌크레딧 수업도 괜찮으시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튜터를 구하셔서 영어 공부하시는 방법도 꽤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편입을 하실 때, 한국에서 2학년까지 다녔다고 해서 미국에 와서 그 모든 게 다 인정받으리라는 어떤 기대는 좀 접어 놓으셔야 돼요. 정말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운이 좋아서 몇 과목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국에 올 생각이면 빨리 오는 게 좋고, 뭐 2년까지 한국에서 다닐 거면 그냥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를 미국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또 어떤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2년, 미국에서 2년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매우 좁아요.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좀 더 고려해 보셔서 선택하시는 거 저는 이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문의 주세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영상 찍어서 이제 올려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목소리가 좀 안 나왔어요. 지금도 목소리가 불편한데,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거든요. 네,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